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마지막 해체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이재명 씨의 여러분 발언을 다 들어보신 그대로 이것은 이재명 씨의 한 사람의 주장과 견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보편적으로 국민들 속으로 이미 침투가 되어서 대통령 후보 여권에서 1인자가 저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이건 국민들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러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에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씨는 주장하기를 대한민국은 결국은 전체 제목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하는 그 정교조 교육, 특별히 북한의 그 통전부를 비롯하여 북한의 그 대남 전략하는 그 모든 부서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그 주장을 이재명 씨가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군은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점령군으로 왔고 또 이 말은 이재명이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왔다. 이러한 말을 서슴없이 여권 대통령 후보 1인자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은 끝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계속 제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경고 내지는 말씀을 드려온 바 그대로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말이 앞서간다 하는 말들을 제가 자주 듣게 되는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군이 점령하여 강제 점령하여 점령군으로 와서 세운 나라고 대한민국은 친일파인 이승만과 또 그 건국을 주도했던 김성수 세력들 호남 세력이죠. 그들은 친일파 앞잡이로서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무효다 하는 그런 주장인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이끌어가야 할 이 여의도 정치권, 자유우파 정치권에서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 내지는 대항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못하면 대변인이나 또 거기 사무총장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103명에 곱하기 9명씩 비서관 다 합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느냐?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거야. 근대사를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이 어디서 생겼으며 왜 존재하는지 자체도 모르는 겁니다. 겨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 잘못된 역사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재명이가 또 사람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지금 있는 미군은 아니고 지금 와 있는 미군은 아니고 과거에 와 있던 미군이 그러한 점령군으로 있었다. 또 이렇게 살짝 지금 비켜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 인간이 돼서 솔직히 해야지요.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과거의 미군은 아니고 지금 미군은 아니고 과거의 미군이라고요? 아니 역사 공부도 안 했나요? 역사 공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1차적으로 1945년 9월 6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9월 8일이라고도 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왔습니다.
온 것은 이건 점령군으로 온 것이 아니고 왜 오게 되느냐? 미군이 한국에 오게 된 그 동기가 뭐냐? 왜 왔습니까? 미군이. 그때에 일본군이 해방은 됐지만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졌지만은 한국 땅 안에 있는 일본군이 몇 명이었었냐? 약 34만 명이 있었습니다. 34, 남북한 앞에서. 그때 남북한 나라가 나눠지기 전이니까. 만주에 있는 관동군까지 합치면 약 85만 명이 있었습니다. 85만 명이. 그러니까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선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본 본토에서 인류 최초의 핵무기가 터졌기 때문에 핵무기의 위력을 야전군 사령부는 모르는 거야. 일본에서 터졌으니까 그 위력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군 안에서는 주장하기를 아니 무슨 천황이 돼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서 무슨 무기 하나 맞고 핵무기 하나 맞고 말이야 떨리는 음성으로 뭐 나는 신이 아니다 하고 항복을 선언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일본군 야전사령부에서는 심지어 천황을 폐기하고 천황을 제거하고 새로 세우든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군부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동군과 한국에 있는 34만 명의 일본군들의 자세였었어요. 왜? 핵무기를 안 맞아봤으니까. 본토에서 맞았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핵무기는 터졌고 일본은 항복했어도 바깥에 나가 있는 일본군 야전군 사령부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만 해도 약 10만 명이 있었어요. 일본군이 중국을 겨냥하여.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은 다시 바깥에 나가 있는 일본군 야전사령부가 다시 한번 또 핵무기 맞고도 일본의 본토와 관계없이 새로 반발한다. 또 장난친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군이 철수할 때라도 미군이 안 들어왔으면 그냥 나가겠습니까? 뭐 전쟁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유부녀 성폭행, 문화재,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바깥에 나가 있는 일본군 야전사령부, 저 관동군 85만 명, 한국에 있는 34만 명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걸 제압 안 하면 안 되죠. 패잔병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군이 한국에 최초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자기들의 임무를 다 마치고 일본군들을 다 무장 해제시키고 군복을 벗기고 민간인 옷을 갈아입혀서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을 다 내쫓았어요. 1차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지 중장을 비롯하여 그 미군이 이왕 온 거, 한국에 온 거 어떤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기가 막힌 대답이 뭐냐. 첫째,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한 표시를 해봐라. 어떤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하냐. 했더니 대답하기를 약 80% 이상이 뭐라고 대답했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뭐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또 그때는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주 그냥 바람을 일으킬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판단력이 안 서니까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대답하니까 하지 중량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에서 이거는 희망이 없다. 이 나라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말하기를 봐라. 너희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세워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 너희 나라에 있을 필요도 없어. 선택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군을 하고 이승만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때 이승만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너는 프리스턴 대학교 박사니까 희망도 없는 이 나라에 뭐하러 있느냐. 가서 교수해 먹고 사는 게 낫지 않냐. 같이 가자고. 이승만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막 심한 말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가려면 니들끼리 가라 이 자식들아. 나는 대한민국에서 차라리 죽으리라. 내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 1910년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뒤에 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내가 한국을 버리고 간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히 저항하니까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간다. 해서 19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그때 미군이 철수할 때 다 안 했어요. 군사 고문단 520명은 그대로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군사 고문단. 지휘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고문단은.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하는 말은 저거는 완전히 역사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때 왔던 미군과 오늘날에 있는 미군은 다르다. 그때는 점령군으로 왔고 지금 있는 미군은 다르다. 또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고 그것도 또 지지율이 1위를 가고 있습니다. 1위. 그렇다면 대한민국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계속 말씀드리는 그대로 대한민국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이제 저들이 그동안 시도해온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70년 동안 시도해온 그 사건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3월 9일 날 내년 3월 9일 날 있는 대선에서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꼭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러한 사람이 만약에 저 독일 같은 데서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저건 바로 암살입니다. 암살. 저건 바로 그냥 저건 끝나는 겁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 국가를 부정하고 나라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고사하고 평범한 어떤 한 지도자가 그런 소리를 해도 저거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독일 같은데. 만약에 독일의 예를 든다면은 히틀러를 찬양하고 독일의 히틀러에 대해서 히틀러가 했던 그 나치의 활동이 그게 정당했다. 이렇게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저거 바로 암살이죠. 저거는 바로 처형이죠. 처형.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전체를 다 부인하고 송두리째 부인하고 깡그리 부인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해체 수준을 밟는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일어서는 사람도 없고 교수들 뭐합니까 도대체. 그 지식 가지고 뭐합니까 교수들이 도대체. 지식 보따리 장사해 먹습니까? 여러분의 표현 그대로.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자기가 자기 말을 속어로 바꾸어서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이지 미국에서 더 잘 배운 거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며 웃더라고요. 교수들이. 교수 중에 몇 사람이 농담으로.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인들 뭐합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좀 강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것이 있지만은 조선일보도 그래요. 아니 이런 세상에 올 줄 몰랐습니까? 탄핵에 앞서게.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탄핵할 만한 이유가
지금 와서 뭐 이런 세상이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 기사에 뭐 이재명을 비판하고 했는데, 아니 언론의 전문가들이 이런 세상이 올 줄 모르고 하냐 말이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는 이 기독교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이가 나가는 교회 말이지, 분당에 말이야, 우리들 교회 도대체 뭐합니까? 도대체가 저 같으면요, 저 당장 제명입니다. 제명. 교회 출교입니다. 출교. 저런 인간이 왜 교회를 다녀? 이재명이가 그럼 신앙 때문에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기독교계 현혹시키려고 교회 다닌 거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 이인영 교회 안수집사래요. 또 안수집사. 신앙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혁명을 완수하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수없는 교회 목사들도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 그리고 또 자유우파가 아니죠, 정상적인 목회자들 뭐합니까 도대체가. 지금 이재명이가 저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소강성 목사 뭐하고 있어 당신 말이야, 정신 나가죠 말이야. 그러면서 말이야, 뭐 내가 뭐 이재명하고 제일 가깝다고 말이야. 어떤 뭐 신문 기자한테 뭐 볼래?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직접 전화할 테니까 받는 거 한번 볼래? 하고 시범 보였다며.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차려. 사람들이 말이지, 아니 장난칠 걸 장난쳐야지. 국가를 가지고 장난칩니까? 국가를 가지고. 자, 어느 한 분야를 봐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건 마지막, 사람으로 말하면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임종을.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끝없이 주장을 했고, 강화문 운동도 했고, 또 저는 부흥회도 했고, 애국포럼도 하고, 뭐 수도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유우파 쪽에 있는 정당들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혁명당을 선포해서 8월 15일까지 저희들이 혁명을 해야 됩니다.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됩니다. 아니 문재인 씨가 계속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자기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됐으면 왜 우리는 혁명 못하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라도. 아니 자기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됐다며요. 그러면 우리도 혁명하는 거에 대해서 막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4.19를 무슨 허가받고 했습니까? 4.19를 누가 뭐 정부한테 허가를 받고 4.19 혁명을 했냐고요. 필요 없습니다. 혁명은 국가를 부인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부인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지금 우리 자유우파에서 대통령 후보로 1위로 나가는 윤석열이라든지 뭐 그 밑에 홍준표 너무 약해. 약하면 저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래 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같은 저런 발언이 나올 때는 우리는 선거 필요 없다. 저런 사람하고는 나는 저 대통령 선거 안 하겠다. 바로 빨리 먼저 저런 국가를 부인하는 세력부터 다 해결하고, 그리고 뭐 선거를 하든지 해야지. 아니 저런 또라이들을 놓고 선거를 해요. 또라이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되거든. 강력하게. 근데 뭐 아직도 무슨 뭐 내년 3월 9일 날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는 줄, 선거가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내년 3월 9일 날 그래 선거가 됐다고 칩시다. 돼서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뭐 윤석열이가 이기든지 뭐 홍준표가 이기든지 최재형이 이기든지 자유우파가 이겼다고 쳐봐요. 이기면 뭐 하겠어요? 다 헛방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통계낸 거에 의하면 62%가
62%가 6.25를 젊은 이 청년들 세계에서는 62%가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고, 남한이 일으켰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 국민의 50% 이상이 이재명의 저 발언에 동의를 한다면 그 나라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대통령이 뭐 누가 됐다고 쳐봐요. 바로 저 사람들은 촛불 시위합니다. 바로 나와서 바로 엎어버립니다. 그냥 바로. 이것이 우리 눈앞에 제가 가상 소설 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눈앞에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교회 목회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도 정치권들이 정신을 잃고 헤매기 때문에 내가 최초로 이번에 국민혁명당의 당 대표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왜 국민혁명당을 그럼 왜 만들었고 왜 추진하고 있느냐. 문재인을 내년 3월 9일까지 저 자리에 두면 안 돼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문재인은.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개헌 시도할 것입니다. 개헌. 그래도 안 되면 10월 3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민노총 국가전복 거기에 편성하여 그거 보세요. 어제 토요일 날도 민주노총에서 약 8,000명, 10,000명 가까이 서울 시내에서 그 집회하는 거 보셨죠? 근데 뭐 경찰들이 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처벌하겠다.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감염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 집시법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짜고 고스톱 친다고요, 저 사람들은. 저것도 지금이니까 뭐 엄중히 무슨 수사하겠다 하지만 한두 주일 지나보세요. 엄중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도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 우리가 1천만 명을 우리가 조직을 해서 이것을 정면 대응하지 아니하면 아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 1,000만 조직을 위하여 그래서 8월 15일 우리는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문재인을 더 이상 저 자리에 둬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저 이재명 씨가요 저렇게 무리한 발언을 하는 데는요 저 본인 자신도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은 대통령 당선되는 데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데 저 발언이 저것이 손해가 난다면 도움이 안 된다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겠습니까? 말 안 하죠. 대통령 병 걸린 사람들은요 오직 거기에다가 딱 컨셉에 맞춰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렇게 이재명이가 저렇게 말할 때는 저 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중에 50%는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저런 발광을 떠는 거예요.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것이 저렇게 말함으로 국민의 50%의 표는 자기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 안에서도 주사파의 주류는 아니다 하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나는 주사파 중에 주사파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런 무리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우파 중에서도 뭐 윤석열이라든지 또 뭐 여러 홍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대한민국 편에 서서 발언을 하고 있지만 난 저 사람들을 솔직히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자기 속에 진짜 소신이 그럴까? 난 그렇게 안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윤석열이가 탄핵을 안 해야죠. 박근혜 탄핵을 안 해야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윤석열이가 저렇게 극렬한 우파 발언을 하느냐? 대통령 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가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정치가들은요, 저 인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정치가들은 자기 소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황교안도 겪어봤잖아요. 황교안 다 겪어봤잖아요. 안 겪어본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 정치가들은 보면 자기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는 것처럼 자기를 신앙적인 입장으로 국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행위입니다. 정치행위. 그 정치행위에 그러나 이승만은 왜 다른가? 이승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승만은요 정치가일 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철학자의 철학자. 박사학위도 철학 박사 받은 거 아닙니까? 이승만이가. 그러니까 이승만은 철학자요 신앙인이요 그리고 혁명가요. 그것이 전체가 다 하나라요 하나. 이승만은 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승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속으로 딴 생각한다면 속으로 국민들 속여 먹으려고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국민들 속여 먹는데 어느 말이 더 유익하냐 거기다 맞춰서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우파도 마찬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103명 국회의원들 자유우파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심지어 신원식 장군 같은 사람 보십시오. 세상에 말이야 가문에 와서 말이야 거수경례를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속여 먹더니 말이야. 국회의원 딱 되니까 말이야 요즘 와서 신원식 발언하는 거 보십시오. 정신 나가죠 말이야. 그게 장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장군 저거요 가짜로 단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은 장군이 아니고 옛날부터 저건 정치를 노리고 저거는 장군 한 거예요 사실은. 말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내가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신원식 분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뭐 황교안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각제를 말할 때입니까? 내각제. 지금이 내각제를 말할 때입니까? 저쪽은 지금 주한미군을 향하여 점령군으로 왔다고 하는 판에 소련군을 향하여 해방군으로 왔다고 하는 이런 판에 무슨 내각제요? 그냥 정치인들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탄하고 쓴소리할 이럴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 1천만 당원 조직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여 1대1로 설득하고 가르치고 이재명 이 발언한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듣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면 그건 뭐 나라 다 된 거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분 목표를 잡으시고 나는 오늘 몇 명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겠다.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겠다 하여 당원 가입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너아라TV는 이번 주에도 1,000만 명 당원 조직을 위하여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혁명당